영광스럽게도 우리 집에 방문한 첫 외간 여인이 얘야. 아 그런 에피소드가. 북한식 그 고기국밥도 먹고. 그래서 떨어져갖고 그래서 왜 떨어졌냐고 물어봤더니 김정은이 스타일이 아니래요. 김정일이 스타일이에요. 김정일은 이제처럼 계란처럼 유하고 그래서 김정일이 그때 당시 선호하던 여자들 보면 얼굴은 계란형 뭐 이렇게 계란을 이렇게 집으면 걸리는 데가 없잖아요. 그렇게 생겨야 되는데 저는 턱이가 걸렸대요. 그래가지고 떨어졌대는데 그 다음에는 또 영광도 전적인 말투가 막 나오십니다. 지금 나오는데 잘 나오는데 지금. 평양에서 군 생활 했는데도 안 먹고 지지. 네, 안 돼요. 제가 군사복무에서 유일하게 솔로를 마지막까지 쓴 게 제예요. 준비. 시작.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탈탈탈 시간이 왔습니다. 네. 근데 오늘 저는 오늘 모신 분 딱 보면 촉감에 떠오르는 게 누군지 아세요? 누구야? 어? 누가 떠오르시는? 그 어벤져스에 나오는 블랙 위도우. 그 첩보원. 첫 번. 네. 그 이름 뭐였더라? 블랙 위도우요. 블랙 위도우인데 그 배우 이름이 스칼렛 요한슨. 딱 그 빨간 이미지가. 머리. 대박이다. 그죠? 네. 근데 또 그 검은 걸로 탁 이렇게 무장을 하시니. 또 딱 검정색으로. 보이시고. 자, 최유진 씨 모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몇 년도예요? 네, 저는 2016년 7월에 입국한 양강도 해산시 태생인 최유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분도 많이 보셨죠? 이만가 얼핏, 비롯해서. 네. 얼핏. 근데 네. 문제는 뭐냐? 이게 지금 2016년인데 하나원 나온 지 아직 1년 6개월? 하나원 나왔어요? 아니면 여기 와서 1년 6개월? 하나원 나와서 1년 6개월. 하나원 나와서 1년 6개월? 밖에 안 되셨어요. 아, 네. 새내기네요, 새내기. 새내기지. 새내기로. 근데 워낙에 요즘 나오시는 분들 빨라. 엄청 적응 속도가 엄청 빨라가지고. 하여튼 간에 오늘 궁금한 이야기. 그 특징은 뭐냐면 이분은 김정은 정권 시대에 나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김정은 때 많은 그런 이야기들을 안고 계시고 또 특이한 건 또 군에도 갔다 오신 여군 장교 출신이라. 오늘 듣고 싶은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막 질문하세요. 좀 목이 좀 트여가지고요. 저도 좀 이제 활약을 좀 할까 하는데. 네, 해주십시오. 네, 당연히 해야죠. 자, 양강도 해산인데 해산시 해산동? 해산동이라면 어떤 곳이에요? 해산에서 중심인가? 네, 해산의 중심으로 한 4개 그룹, 4개 동으로 동이? 됐는데 이제처럼 해신동, 해장동, 해산동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처럼 신동 이렇게 해서 한 곳에 이렇게 밀집되어 있는 제일 이게 나란히 중심이라고 장마당도 볼 수 거기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쪽 해산동 쪽에 주변에 보면 일반 무역하는 무역국도 있고 경호부, 철도 다 있어요. 그쪽 분야. 유역도 거기에. 유역도 있어요. 해산동. 네, 제일 편리한 장소이죠. 두만강은 나 제일 궁금한 게 압록강. 거리. 압록강은 거기에서 조금만 큰 길만 건너서 어. 또 강둑을 넘으면 강이 보입니다. 네. 강 근처에. 해산을 왜 궁금해하냐면 도시 바로 옆에가 압록강이 있다고 네, 들어가지고 그럼 뭐 제 집 드나들도 탈북이 막 가능하지 않을까? 왜 그냥 강 주변에 집이 있다면? 네, 강 주변에 그러니까 이렇게 뚝을 하나 쌓아놨는데 뚝 밑에 집들이 있고 그 뚝 건너가면 여기에 강이 있거든요. 그 두만강? 바로 옆에 중국이 있고. 근데 겨울 같은 때는 얼음이 얼어서 강이 하나가 돼요. 그러면 빨래하러 우리 북한 사람들은 빨래하러 강에 잘 나가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강에 빨래질을 하면은 중국 사람들은 밀수 때문에 우정 빨래를 지고 같이 나와요. 나와갖고 북한 사람들하고 이렇게 마주 앉아서 빨래를 하면서 야 얼마다 야 오늘에 뭐가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까워요? 가능해요 그게. 거리가? 거리라는 게 이렇게도 앉아 손도 잡을 수 있거든요. 네. 진짜? 강이잖아요. 네, 옛날 제가 어렸을 때 기억에 우리 이모가 왕밀수꾼이 됐는데 이모가 그 금속을 나를 때 있잖아요. 이렇게 금속을 나르면
이모는 지구 내려가면 무조건 잡혀요. 왜냐면 유색금속. 얼굴이 드러난 인물이라 잡히니까 애들한테 다 지우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조끼 같은 거 안에다 입히는데 조끼 사이사이에다 금속을 쑤세요. 맞아, 이렇게. 맞아. 그렇게 했고 위에다 패딩을 걸치게 하고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하고 내려가서 이제처럼 썰매를 타는 것처럼 그 강에 내려가서 막 놀거든요. 해가지고. 그러다가 눈치를 딱 봐면 야 벗어라 하게 하면 패딩을 벗고 이렇게 벗겨면 우리 그때 그걸 이렇게 날라주는 대가로 우리 이모는 그 중국에서 땅쿨이라고 이렇게 과일을 그 사탕을 발라갖고 얼굴 게 있어요. 빈탕수로. 네, 빈탕수. 이걸 이렇게 꼬치에다 껴끈 거 그때 그걸 이렇게 길 옆에서 팔거든요. 그렇게 하면 저거 먹고 싶다 계속 손으로 이러면 대방한테 야 저거 한 10개 정도 달라 하게 하면 경비대 애들이 내려와갖고 안 된다고 하게 하면 이제 저 뭔가를 찔러주면은 그걸 받게 만들거든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우린데다 하나씩 쥐어주고, 그러면 우리는 그걸 받아 먹는 재미로 계속 금속을 날라서 이모 일을 도와주고 막 너무 거리가 가까우니까. 그러면 나는 그냥 그걸 가져가서 그 중국 사람이 가져온 빨래소에다가 이렇게 대하라에다가 쑥 해서 엮어서 빨래를 훌 덮어놓으면 중국 사람은 그거 지고 올라가거든요. 옛날에는 그렇게 했어요. 단속이 심할 때까지는. 그런데 점점 가면서 시대가 바뀌면서 금속도 적어지고 밀수하는 것도 단속이 심해지고 먹자는 사람들 이제처럼 단속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러다 나니까 심해지니까 이제는 밤에 한 번을 해도 크게를 해요. 왜냐하면 쩔먹쩔먹 하면은 먹는 게 없거든요. 여기 주고 저기 주고 하니까. 그래서 야밤을 통해 갖고 겨울 같은 때는 차들이를 해요. 차로 가서 차가고 뚝을 넘어가나? 어떻게 이쪽 끝가나 강 쪽이가 아니고 저 위에 쪽에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물이 정말 얇아요. 차가 들어갈 수 있는 거리만큼. 그리고 중국에서 꼬무배를 해갖고 꼬무배에다가 많이 실어내 오는 게 공업품도 돈이 잘 안 먹어요. 제일 많이 오는 게 CD 녹화기. CD 녹화기랑 아니면 중고 텔레비, TV. 그때 중고 TV가 엄청 많이 거기고 나왔어요. 뭐 벽걸이 TV, 네, 뭐 네. 파넬 TV. 그때 당시는 벽걸이가 안 나오고 이렇게 뭐 큰 TV인데 그래도 좀 약간 현대판이라고 저를 생각한 게 그때 무슨 창홍이라는 텔레비가 엄청 유명했어요. 그게 많이 나오고 중고 텔레비가 나왔는데 그때 차들이를 봤거든요. 그냥 저리 카바까지 재와요. 이렇게 돈을 받고 경비대 애들이 이렇게 옆에다 재워놓고 뭐 이게 그래갖고 저리 차들이를 해갖고 그 차를 어느 창고에다 이어서 이렇게 크게 일을 하거든요. 옛날하고 지금은 또 달라요. 근데 옛날에는 그래도 금속이 많이 나오고 이랬는데 지금 북한이 이제는 금속을 너무 내가다 나니까 없어갖고 저는 여기에서 이제는 심지어 약초, 심지어 이제는 그러니까 그 탭이 여기서 탭이? 뭐라고 하지? 탭이 네, 해요. 탭이까지 날아가는 정도. 탭이도 중국에서 가져가? 네, 몰랐어요. 몰라. 그것도 그 인분 이렇게 네, 탭이로? 종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 인분이 딱 돼야 되는데 그래서 저 위원 쪽에 우리 해산에서 조금 떨어진 위원 쪽에 있어요. 그쪽에서는 탭이를 인분을 말려요. 이렇게 바닥에다가 이제처럼 방막을 깔고 위에다가 사람 거 가재다가 쫙 말리거든요. 그러면은 그게 막 까들까들해갖고 장갑을 끼고 이렇게 부시럭하면은 가루가 나잖아요. 인분가루. 그게 엄청 비싼 거거든요. 중국 사람들은 인분 생산을 잘 안 해요. 깨끗하다고. 어지럽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걸 마대에다 이만큼 재워갖고 그걸 중국에 날라가요. 이야. 그리고 그 외에 이제처럼 못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좀 한다는 게 길거리 가다가 어물장에 가든가 아니면 건설 현장에 가서 파고철을 덤채 갖고 와요. 빗고철을 덤채다가 그건 이렇게 아직도 가요.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인분까지 해서 나가고 있어요. 이야, 장난 아니다, 야. 그러면 인분도 중국에서 가져가면 그 중국에서 뭘로 써요? 그거는? 네, 인분이 원래 농사하는데 필요하잖아요. 거름으로. 그래갖고 중국에서는 왜냐면 환경이 잘 맞잖아요. 이 중국 쪽에서는 멍땅 다 이제처럼 생산돼서 나오는 비료, 생산돼서 모든 게 나오지 순수한 인분을 구하기가 힘들어요. 중국에는 멍땅 다 이제처럼 비데를 쓰지 않으면 변기를 사용하다 나니까 사람 인분을 구하기가 엄청 구하기 힘들거든요. 힘들고. 네. 그리고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지금 친환경이라 하잖아요. 네. 화학비를 안 쓰고 친환경이 바로 그런 거. 네, 그런 그러니까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 오리지널 이게 순수한 거니까 농사가 엄청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호로 가는 거죠. 그러네. 그러니까 결국은 중국 자체가 발전해서 비대 계속 쓰다 보니 그러네. 네, 맞아요. 근데 그런 거 보면 탁구냐면 회사는 엄청 탈북하기 쉬워 보이는. 네, 탈북하기 쉽죠. 근데 옛날에는 초소가 한 뭐 몇천 메다 하나씩 있었거든요. 근데
저녁 시간이 되면 대략 사람들이 군무를 서는 게 잦어요. 아니면 어디 근방에 민가집에 들어가서 이제처럼 뭐 술 마신다던가 아니면 뭐 간식을 이렇게 먹고 경비대들이? 이랬는데, 네, 경비대가 그랬어요. 그리고 애들이 무기 간수를 잘 안 하거든요. 무기를 그 경비실 안에다가 초소 경비막 안에다 무기를 이렇게 세워놓은 채로 자기 몸만 가서 음식을 먹고 1시간, 2시간 되다 잠깐만 총만 이렇게 세워놓는다고? 네, 그러거든요. 근데 그때 몇 년도인가 그때 부대에서 그런 게 있었어요. 그 이제처럼 소대장이 경비대 그러니까 자기 전사를 때렸어요. 말을 안 듣는다고. 야, 이 새끼야, 너 돈을 얼마 가져오라. 내가 돈이 필요하다 했는데 얘가 돈이 없다고 쌩깐 거예요. 그랬다고 화가 난다고 야를 때렸어요. 이렇게 때리니까 야는 벨이 나지, 화가 나지 하니까 그 무기 갖고 쐈어요, 그 사람을. 쏴서리 그게 저기 그 검산인지 그쪽 우회 방향 초소에서 일이 크게 터졌거든요. 그 다음부터 무기 관리를 엄청 하고 그 무기가 분실되거나 탄알이 잊어버리는 경우 그 사람 무조건 죽어야 된다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무기를 잘 건사하고 다니는데 옛날에는 무기가 그저 혼자 있고 우리도 어렸을 때 기억이 이제처럼 초소 안에 들어가면 그냥 무기를 만져볼 수도 있었고 막 이렇게 사람 없으니까. 그러고서 집이랑 이렇게 오면 경비대 사람들이 집이랑 오면 암만 해도 경비대가 많다나니까 주민하고 많이 이렇게 부닥치거든요. 교제를 하지. 네, 그러니까 이렇게 턱 메고 오면 서슴없이 만져도 볼 수 있고 막 그래 어렸을 때도 많이 갖고 장난질하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 그때는 또 탄창을 또 집에다 둬두고 가갖고 막 한참 돌다가 탄창이 없어졌다고 우리 집에 다시 와 찾아간 일도 있었고. 그 어릴 때니까 내 기억에는 김정일 때 고난의 행군 그때 지나서 김정일 때, 그때구나. 네, 그때. 자, 이거 시작하자마자 이게 해산시 정세 분석부터 들어가. 자, 이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자, 아버지, 어머니, 오빠, 동생 해가지고 동생 그러니까 결국은 유진 씨까지 4인 가족이네. 네. 자, 아무튼 유진 씨는 4인 가족. 아빠는 뭐 하셨어요? 네, 아빠는 좀 가족이 우리가 백두산 혈통이에요. 응? 백두산 혈통. 진짜요? 네. 그 북한의 그 김일성이 저작한 세기와 더불어라는 지금 회고록이죠. 네, 회고록 이건에 보면은 제일 첫 장에 우리 할아버지 이름이 나와요. 그 친할아버지 쪽에. 있고. 이 건의 첫째 손정도 목사에서 그 길림 감옥에 김일성이 잡혔을 때 구출 작전을 벌린 사람들 중 이 분들이 있었다 하면서 우리 할아버지 이름을 연 거예요. 첫 네, 번째가 네 그렇게 나와요. 이 건에서 제일 첫 번째 장에서. 그래, 그러니까 이렇게 좀 유명 그 빨치산 가족이고 어렸을 토대가 때, 좋았지. 네, 북한에서 그 조선의 별을 보면은 조선의 별에서 박도범이랑 김혁이랑 모여서 국수 먹는 장면이 있어요. 그 집이 우리 할머니네 집이 됐어요. 우리 그 친아를 우리 해산에 아버지죠. 있는 진짜 할머니. 아니 그 해산이 아니었고 그때 당시는 저쪽에 앞쪽에 있을 때. 앞쪽에 있을 네. 때. 그래서 원래 주황당에서 우리 할아버지랑 주황당에서 이제 이래서 일하다가 그때 몇 년도인가 80년 된지 70년 된지 그때 뭐 종파 세력 그런 게 숙청이 뭐 워낙에 생기면서 많았지. 네 그러면서 할아버지가 추방 내려와서 살게 된 게 양강도에서 살게 된 거예요. 네. 그 아빠부터는 100% 평야에서 태어났어요. 네, 다 태어난 상태에서 그냥 추방을 내려오다 나니까 양강도 그것도 제일 거란 미감리 풍산이라는 데서 살았는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아빠가 마지막에 이렇게 다 돌려세웠어요. 우리 아빠가 셋째예요. 네 아들 중에 셋째 됐는데 그걸 해명을 하겠다고 막 도당에 신소지라고 주황당에 올렸다 쏘고 편지 쓰고 하다 나니까 아버지 말로 20년 만에 겨우 해명이 돼서 그 제 삶을 찾아가고 아빠가 원래 입당을 22살 때 하게 됐는데 미루고 하다 나니까 32살에 했대요. 그때부터 열심히 처음에 장사를 하기 시작했는데 장사? 직장 생활 안 하고? 네, 처음에는 대초 장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대초 담배 말아 피우는 거 있잖아요. 담배. 그걸 장사를 하기 시작하면서 아빠가 장사 터득을 하다 나니까 무역계통에 발을 들여놓게 된 거예요. 그래서 무역계통에서 수출분과장으로 도무역관리고? 네, 무역관리고에서 수출분과장으로 3, 4년을 일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그 후에는 그냥 안정적 직업을 잡느라고 양강도 설비물자 감독국이라는 데서 부국장 사업을 했어요. 잘 사는데. 무역국이라면은 엄청 잘 살고요. 설비물자 감독국이라는 건 뭐냐. 북한의 설비는 100% 다 국유화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각 기관에 있는 예를 들면 보경 씨가 운영하는 공장에서도 그것도 설비물자
그 감독국에서 다 감독을 하고 필요하면 회수해 가고 그다음에 내려오면 또 주고 하니까 설비를 지고 있기 때문에 생산을 생산 공장들에서는 설비 문자 감독국에 가서 막 그냥 아부아첨을 하고 설비 이렇게 하는 정말 힘 보고는 있는 사람. 네. 힘이 네. 있는 데만 찾아다녔어 이분 아빠가. 거기에서 부국장 사업을 어이구, 하시면서 돌아가실 대단하다. 때까지 거기에서 오, 설비 문자 네, 감독고 네, 자동차도 막 구추고 말고 네, 하잖아. 네, 그게. 맞아요. 네. 잘 살았다 그러면. 어려서는 고생 안 했겠다. 엄마는 집에서 그냥 어머니는 장사라는 것도 안 했죠. 아빠가 좀 힘이 있었고 그렇지 하니까. 집에서. 아빠는 왜 돌아가셨는데? 앓다가. 네, 아빠가 그냥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는데 좀 스트레스가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뭐 혼자서 세 식구를 먹여 살리자니까 좀 힘들긴 힘든 것 같아요. 학창 시절에 뭔가 재미난 이야기 없어요? 네, 학창 시절에 뭐 사실 추억들은 많죠. 지금도 다시 돌아가고 싶은 그런 생각이 많았는데 그 중에 제가 제일 꼼수를 많이 부린 게 제가 좀 공부를 좀 잘했어요. 근데 공부를 잘했는데 하기 싫어갖고 진짜 책상머리만 앉으면 책만 보면 계속 졸리고 그다음에 널고 싶고 막 그러고 음식이 눈앞에 왔다 갔다 딱 장마당이 바로 옆에 있거든요. 학교 옆에?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 창문을 열어놓으면 음식 냄새들이 네, 학교 옆으로 막 들어오니까 애들이 앉아서 공부를 하는 게 앞에서 지금 음식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공부가 잘 안 돼요, 애들이.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술을 써야 되겠는데 제가 그러니까 그때 당시 14세, 14살 때 억가라는 데 뽑혔어요. 중앙당에서 내려와갖고 야내는 억가 대상이니까 이제부터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검사와 야내를 지켜본다 이런 게 있어갖고 학교에서도 우리를 건드리지 못했어요. 이렇게 교장이나 뭐 이런 분들도. 그래서 그걸 이용해갖고 지도원한테 육가부에다 전화를 해갖고 지도원 동지 저 좀 찾아주세요. 그러게 왜 그러냐고 공부해야 되겠는데 내 지금 머리 너무 아파갖고 약을 먹어야 되겠다고. 약을 먹으면 안 되거든요 우리가. 그러니까 약 먹어야 되겠다고 하게 하면 저리 교장한테 전화해갖고 육가부에 지금 일이 생겼는데 신체검사가 조직됐다 올려 보내라 하게 하면 그러면 육가부에 올라가는 체 하면서 안 가거든요. 그 다음에 더 놀다가 마지막 수업 때만에 떡 들어와가고 그래서 그때 공부를 잘 안 하던데 그때 제가 한번 사고를 쳤어요. 제가 어떤 사고를 치셨어요? 그 육가부에서 사실 육가부라는 데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런 데서 한국 노래를 들을 수 없잖아요. 그런 거 제가 육가부에 오라 하고 다른 애들은 청소를 하는데 제가 여기에다 MP3을 넣고서 한국 노래를 들어봐요. 그때 MP3 세대 때요. 거기 귀에다 지금 노래를 듣는데 그때 무슨 노래를 들었는가 하면요. 그게 그때 뭐 그게 누구 노래인지도 몰라요. 그냥 노래가 나오니까 재밌게 어떤 들었는데 노래 해봐봐, 어떤 그게 거? 노래 엄청 잘해요. 구름 낀 하늘에 윤도현이 노래잖아. 현재 네가 살고 있는 그 노래를 네, 이 노래를 들은 거예요. 지금 그다음에 근데 가만히 있어야 되겠는데 이러고 있은 거예요. 근데 이걸 이렇게 꽂았으니까 내가 말하는 맞아, 톤이 맞아. 높은지 낮은지를 몰라, 모르는 거예요. 몰라. 그러니까 마지막에 만산 하고 소리가 막 고아됐더니 육가부 부장이 책상에 이러고 앉아 있다가 기 빼잖아. 네. 쑥 와서 옆에다 귀를 딱 들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분이 이게 무슨 노래지? 하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식은땀이 쫙 나는데 한국 노래라고 말도 못하지 하니까 그 다음 당황해갖고 이게 지금 연변에서 부르는 노래다. 우리는 중국하고 가까우니까 중국 연변 노래가 많이 나왔거든요. 노래. 그래서 이게 연변에서 나온 노래라고 소리. 그렇게 하니까 노래를 한번 쭉 돌아보라고 소리. 근데 그게 설정이라는 게 없어요. MP3 같은 거는 설정이 없이 그저 다음 이렇게밖에 누를 수가 없어갖고 다음을 눌러도 한국 노래가 나올 건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하다 전원을 딱 꺼리긴 거예요. 그리고 배터리가 없는 것 같다고. 그래서 그때 근데 암만 해도 좀 느낀 것 같아요. 그게 한국 노래라는 걸 출처를 그래갖고 그 MP3을 내놓고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그거 자기가 내놓으면 나를 억가는 못 가는 건 문제고 가족이 어떻게 되겠는지 무서워갖고 다 나간 다음에 그 다음에 안 되겠더라고요. 새끼잡기 그냥 무릎 딱 꿇고 손 잡고 부장님 살려주세요 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 야 이거 너 어디서 났냐. 그래서 사실 이렇게 친구들끼리 이렇게 오픈을 했다가 그냥 MP3을 나가서 장마당에서 구매를 했는데 이런 게 들어있었다. 근데 그 구매를 하고 다시 그 사람을 찾아주려고 했더니 그 사람이 보이지 않아서 못 줬다 하면 이렇게 말했더니 당장 깨버리라고.
그냥 깨버리면은 없던 걸로 쳐주겠다고 해서 에이 그 차라리 목숨이 산 건데 그래 그 자리에서 깨서 발로 밟았어. 발로 밟았어요. 아까랑 그 더인데 그래 그때 그 일이 있어갖고 막 등거리 사람과 집에 내려 아빠한테 이야기했더니 아빠가 아빠 앞길 망칠 일이 있냐고 그렇지. 다시는 그런 일이야. 근데 제가 원래 그것뿐만 아니고 드라마도 봐갖고 제가 뭘로 봤어? 노투텔? 그때 너투텔이 없어갖고 저기지 DVD네, CD로 CD로 그때 근데 그때 천국의 계단이 한창 나올 때 됐어요. 근데다가 또 옛날에 지금은 DVD라는 게 있어갖고 한 알판이 여러 개 마지막 많지. 부까지 딱이었는데 그때는 CD니까 맞아. 1부, 2부, 3부 이렇게 알판만 해도 16개 이렇게 많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껌치고 번다는 게 영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근데 천국의 계단 보다가 옆집애하고 가을동하고 바꿔봤어요 이렇게. 근데 그 옆집애가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알은 옆집 거 바꿔봤다 이렇게 되니까 나까지 걸려들었는데 그때 돈이 머리가 있으니까 좋더라고요. 아빠가 돈을 매기니까 저는 스스럼 없이 나왔는데 옆집에는 6개월 교화에 단련대 들어갔어요. 강제노동. 네, 강제노동 6개월 들어갔어요. 어린 청소년반이니까 미성년자니까. 그래서 근데 저는 나와 다닌데 한 옆집에 하나는 들어가고 하나는 안 들어가면 사람들 눈길이 있으니까 나를 대피시키라고 걸더라고요. 그래서 애할머니네 집에 내려가서 3개월 동안 있다가 제가 할머니 집 올라왔던. 어디야? 할머니네 집은 따로 좀 떨어진 데 떨어진 데. 있었으니까. 안쪽에? 네, 우리 아버지 쪽이랑 다 농촌 쪽에 집이 있어요. 그래 다행히 그때 그렇게 넘겼죠. 자, 여기서 옥과 육과 소리가 나는데. 네, 저 육과 얘기는 처음 들었어요. 그러니까 육과는 있어요. 원래 그 노동당 각 지역마다 위원회가 있잖아요. 시당도 있고 도당도 있고 육과라는 게 있었는데 일단은 옥과생 하게 되면은 이자처럼 초등학교 때부터 또는 중학교 때부터 이렇게 중앙당에서 직접 내려와서 이 자기네가 쓸 사람들을 미리 학교들 돌면서 봐요. 스카우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장 PD님 뽑혔다. 초등학교 2학년이잖아. 당장 못 데려가잖아. 그 다음에 얘를 찜을 해놔. 그러면 그때부터는 학교에서도 장보경이라는 학생을 어떻게 못해요. 옥과 소속이니까. 옥과 소속이 찜을 해, 꼭대기에서 내려서 찜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일도 못 시켜. 다른 애들 다 농촌전 나는데 안 시켜. 흠집이 아까 말했잖아요. 흠집이 가거나 뭐 야구나 인체를 몸을 상당히 막 이렇게 쭉 하다가 나이가 차서 학교 졸업하면 바로 데려가서 결국은 어떤 경우는 옥과라고 해도 여러 가지예요. 김정일이나 김일성이나 그런 쪽도 있고 그 다음에 그들의 그 별장이나 그런 데서 일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타자수 타이피니스트를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청소하는 사람, 간호사 하는 사람, 뭐 여러 가지 간호장교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옥과를 뽑혀가서 호위사령부에 있었거든요. 그 옥과는 그런 거고 육과는 육과는 그걸 그러니까 육과라는 부서가 당 위원회 안에 있어요. 육과라는 데가. 그 육과에서 이런 인사들을 다 관리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육과대상, 저도 육과대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저청년 간부 자녀라든가 그다음에 남조선 출신이라고 해서 남한에서 오신 분들도 무슨 현재 남한의 친척이 뭘 한다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육과에서 따로 이렇게 관리를 하는 거죠. 저는 그러면은 옥과에 이제 뽑혔다고 하셨잖아요. 아까 막 전화해서 뭐 신체 검사 있다고 뭐 뻥치고 이제 그런 그 신체 검사라던가 그런 자격 조건이라던가 그런 거는 뭐가 있어요? 네, 자격 조건이 방법이 우선적으로 여자들은 키를 봐요. 키가 그때 당시에는 60, 그때 내가 4학년 때 고등학교 1학년, 그러니까 여기서는 중학교 4학년이면 여기 고등학교 1학년. 1학년 맞죠? 17살. 아니, 14세. 14, 14살 때, 우리 중학교 졸업하는 게 17, 18세에 졸업하는데, 그때 14살 때 한참 학교를 다닐 때니까 잘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60부터 뽑아요. 정확히는 65 이상인데, 가능성이 있으니까 60부터는 지켜보는 거예요. 얘가 잘할 가능. 그래서 쭉 지켜보는데, 첫째 키, 둘째로는 얼굴이 계란형이 돼야 돼요. 제가 좀 약간 살이 좀 올라서 제가 약간 퉁퉁 이렇게 됐는데 원래 몸이 약할 때는 제가 49kg밖에 안 됐거든요. 키가 165에. 그러다 나니까 얼굴도 게르мет됐어요. 근데 하기가 살잖아요. 이렇게 살이 없으니까. 근데 이 턱이랑 이렇게 생기고. 그래 얼굴 계란형.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만 봤어요. 먼저 처음에는 키하고 얼굴 형태 이런 걸 보고 두 번째로는 병원에 데려가서 하는 검사가 간 기능 검사, 간염이 있는지, 결핵 검사, 전염성이 네, 나오나? 결핵 검사. 그다음 제일 중요한 게 여기에서 포인트가 제일 중요한 게 산부인과 검사.
산부인과 검사는 어떤 걸 하는 거예요? 산부인과 검사 여자가 남자하고 성관계를 가졌는지 그러니까 천여막이 안 터졌냐 네. 뭐 이런 거예요. 그게 터졌는지 안 터졌는지 이걸 확인을 하고 터진 경우에 불합격이에요. 왜 불합격인가? 신선도가 떨어진다고. 김정일이 앞에 가면은 물건도 아닌데. 네. 그저 모든 게 청순한 게 가야지 그게 이렇게 됐으면 이제처럼 신선도가 떨어지는 물고기나 같다고 이렇게 사람을 그렇게 그렇게 그때 막 표현을 해? 표현을 그렇게 했어요. 많이. 그때 그냥 그게 기억이 지금 남아 있는 건데 그래서 그때 당시 근데 그거는 그렇게 산부인과를 제일 많이 봤거든요. 요 세 가지가 걸리면은 무조건 못 가요. 그리고 제일 그러는 게 토대. 이제처럼 집안 내력에 뭐 종파 있다든가 그렇지, 사고 친 뭐 사람들이 뭔가 다 있다든가. 뭐. 근데 우선적으로 제일 먼저 토대를 넣고 그 사람을 기준으로 뽑으니까 그렇지. 토대가 제일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차후에 하는 게 이제처럼 인물 체격, 그 다음에 신체 검사 검사들. 이런 검사들을 하고 산부인과 검사. 근데 제일 희귀한 게 다리 검사를 하는데 그거지? 네, 어리바리가 어리 아닌가. 된 거. 근데 우리가 모든 게 다 바지를 입잖아요. 바지를 입으니까 다리가 후른지를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축을 못 쳐서 발을 이렇게 30도, 40도 각으로 이렇게 세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이렇게 붙이고 가만히 이렇게 하고 서 있는데 그냥 차례대로 쫙 세워놓고 있다가 간부가 척 뒷짐 지고 지나가다가 슬슬 지나가다가 이렇게 하고 선 요 무릎 있잖아요. 다리 무릎 그래, 그쪽을 손 손을 팍 치는 거예요. 지금. 그래, 이 사람이 왜 그 무릎잠을 치지? 이렇게 순간적으로 탁 치니까 아프더라고요. 그래, 이렇게 쏴봤는데 그 사람 하는 소리가 치마를 입고 다니기 때문에 이제처럼 다리 곡선미가 곱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까지 본다고? 네, 그래갖고 팔을 이렇게 이었을 때 무릎 그 사이가 손이 들어가면 다리가 훈 사람이래요. 근데 무릎이 딱 붙어서 손이 안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다리가 딱 붙어서 곡선미로 이렇게 된 사람이라고. 그걸 합격. 그리고 액취증을 보더라고요. 여자들을 브레이저하고 팬티만 입혀놓고 발을 딱 들게 하고 그것도 남자 선생님이 와서 냄새 맡아? 발을 뒤집어갖고 겨드랑이에다 냄새 맡으니까 애들이 막 이러고 그때 신체 검사 한 몇 차례를 걸쳐 하는데 마지막에는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럼 몇 번을 얼마나 긴 기간 동안에 몇 번을 걸쳐서 몇 년 삼- 동안 뭐지, 굳이? 3년 졸업할 동안이 때까지. 됐는데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했다고 보시면 돼요. 3년 동안 한 달에 한 네, 번씩이요? 네. 세상에. 그러니까 이게 뭐 아주 미스 코리아 뽑는 것도 아니고 기준이 철저하거든. 그래갖고 완전히 뭐 아이고 참 답답해. 그리고 그때 또 그것뿐만 아니고 교육검사 이런 것도 했는데 그건 어떤 머리가 것도 아파서 죽겠어. 충성심 그런 문제죠. 그냥 3대 독자들의 그런 충성심 교육. 그 다음에 우리가 가면 무조건 비밀이 엄수되는 것이니까 그냥 보고 듣고 느낀 걸 제가 안고 가라. 그냥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냥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가 그런 말씀 침투. 우리를 따로 불러다가 토요일 날마다 불러다가 그 시당에 앉아서 애들이 앉아서 그 말씀 침투 그 다음에 또 뭐 선배들의 이야기 뭐 그런 걸 해서 영상으로도 보여주고 뭐 이렇게 나가면 이렇게 살아야 돼. 근데 해산시에서 몇 명 뽑혔었어요 유진 씨 때는? 그때 당시 처음에는 금방 뽑혔을 때는 인연이 많아요. 많은데 4학년, 하나, 5학년 하나 이렇게 쭉쭉 떨어지지. 올라가면서 다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떨어져서 그때 당시 여자가 15명에 남자가 30명이 됐어요. 처음에 첫 시기 그랬을 때. 정당의 마지막에 갈 때 여자 2명에다 남자 6명 이렇게 갔어요. 남자는 어때? 남자도 역시 키 크고 네, 남자. 잘생기고. 근데 남자들은 여자들보다 기준이 좀 약하더라고요. 그냥 키가 크고 그다음에 모든 게 이렇게 좀 상황당 이런 그런 게 맞으면은 남자들은 거의 데려가더라고요. 근데 여자들은 진짜 아니에요. 정말 힘들어요. 그러네. 자 그래서 결국은 옷가에 뽑히면서 네. 이게 뭐야? 감자 전투 갔다가 산불 난 거 이야기네 이거는. 학창 시절에 아, 네. 이게 그 옷가 뽑힌 다음 일인가? 뽑혀갖고 학교 다니면서 있었던 네네 거야? 그때 다니죠. 근데 원래 저는 일하러 가면 안 되거든요. 근데 너무 심심하지. 학생이니까 친구들하고 놀고 싶고 감자전투 가면은 감자농 우리 해산이 양강도가 감자가 저 유명한 곳이에요. 그래서 가을철이면은 선생들이 식량 해결을 하는 걸 감자를 그렇지, 감자 배급으로. 네 감자 배급이니까.
그 김이랑 메고 감자 캐는 사람들은 우리 학생들밖에 없으니까 학생들 데려가거든요. 그래 저는 어떻게 할까 갈까 말까 하다가 가자. 마지막 졸업하기 전에 마지막 한 해 남아서 제가 추억이라도 갔어요. 네, 한번 추억을 만들자. 만들려고. 그래서 엄마 보고 간식을 다양하게 사려고. 근데 당부하더라고요. 또 시장에서 알고 전화가 와갖고 얼굴을 태우지 말라, 손에 상처 내지 말라 이렇게. 맞아. 네, 그래갖고 알았다고 그래갖고 올라왔는데 일을 안 시켰어요. 저는 일을 안 시켰으니까 간식을 여기다 넣고도 안 하면 애들이 일하는데 쪽쪽 먹기만 하고. 그래 아니 좀 꼴보기 싫어했죠 저를. 그래도 저는 당당하니까 막 이러고 다녔는데 감자를 구워 먹으면 그렇게 맛있대요. 저도 그게 소원이 됐거든요. 근데 걔네는 이제는 4학년 때부터 너무 동원을 많이 다녔으니까 감자 구워 먹는 방식까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듣기만 했으니까 얘들아 감자를 좀 구워 먹자. 근데 그때 당시 리명수라는데 그게 전적지예요. 그 마을이 전체가 전적지 마을이거든요. 그 북한에서 백두산 쪽에 가면 먹던 구호나무가 많은데 거기에 산불을 넣으면 반역자나 같아요. 그쪽에. 거기에다 대고서리 그 약간 터밭에 차라리 터밭 가운데서 불을 냈으면 이랬겠는데 그 바로 옆에 나무들이 쫙 있는 그 옆에 가서 산불을 내고 감자를 구워 먹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앉아서 끄떡끄떡하면 거기다 감자만 구운 게 아니고 콩을 주워다가 또 콩청대도 콩도 같이 섞어갖고 했는데 콩은 튀더라고 이렇게 빵빵 튀고. 근데 그때 당시는 불이 뒤에서 달린 거 모르고 애들끼리 앉아서 막 좋다고 감자를 꺼내갖고 얼굴에다 묻혀 놀래게 하고 막 이렇게 놀다 나니까 요 뒤에서 불이 난 거 못 봤어요. 냄새는 나는데 앞에서 나는 냄새인 줄 알고 그러고 애들은 감자를 먹느라고 정신이 없었고 근데 또 보니까 불지가 요만큼 됐는데 거기 지금 불이 일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쬐끔만 가면은 이제처럼 그게 그 방풍 그 비슷한 그 나무 쪽에 다 가게 돼. 그 다음에 애들이 당황하다 나니까 자기네 입고 있던 옷 입어 남자는 너무 급하니까 친구 애들이 그냥 그 옷 전체가 이렇게 누워갖고 뒹굴더라고요. 이렇게 막. 네, 그 다음에 여름이다, 그때 가을철이다 나니까 더우니까 애들 일하다 니까 옷을 다 벗고 그러니까 헐헐신 거예요. 이거 하나도 여자들은 벗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옆에 나무들은 가을철이라 나무들이 다 마를 때 됐는데 그건 누구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 어죽였으면 호미자루 그 흙을 막 해갖고 흙을 막 뿌리고 그러다 나니까 빨리 끝낼 수 있는 몇 것도. 명 있었어, 몇 명? 그때 한 6명이가 6명. 1년이죠. 그 다음 마지막에 불을 껐는데 범위가 한 이 정도 탔는가? 이 정도 탔어요. 다행이지. 네. 그 다음에 아이들이 앉아서 숨을 챘는데 벌써 나는 여긴가 아직 상처 있어요. 된 자리가 이렇게 돼갖고. 그래갖고서리 그 다음에는 아들이 바쁘니까 그때 16살 때인가 아들이 다 우는 거예요. 저도 울었고 큰일 나면은 어떻게 돼요? 그래 왕왕 우는데 선생님이 지금 불을 보고 달려오고 그 작업반장들이랑 막 왔는데 불은 다 죽인 상태고 그 다음 감자 옆에 구워 먹지랑 게 다 있지. 얼굴이 새까맣지 이제 막. 그래서 그때 선생님이 엄청 혼났던 것 같아요. 그걸 조용히 넘어갈 수가 없어갖고. 그렇지. 네, 그래갖고 선생님이 책임자니까 선생님이 그러고 우리는 선생님은 또 왜냐면 내가 주동 분자 하나 갔거든요. 왜냐면 감자를 먹고 싶다고 애들한테 말하니까 친구들은 그냥 해준다는 게 그래 그때 엄청 혼나갖고 내려와서 아빠한테 그 이야기를 해서 그때 학급 애들한테 가서 그때 아버지가 뭐 사주라고 해갖고 그때 인조고기밥하고 두부밥이 북한에서 유명해갖고 애들한테 그거 한 벌 돌리니까 모든 게 다 사라지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분이 살던 그 양강도라는 게 북한에서는 대노천혁명 박물관이에요. 그러니까 양강도 백두산 일대를 100% 김일성이 빨치산이 거기에 여기저기 쏴돌아다니면서 일본군을 쫓아냈다고 그렇게 내가 볼 때는 대거짓말 현명관이거든. 거기가 완전 박물관이야. 사방에 그래. 그다 나무에다가 껍데기 뺏겨갖고 거기다 무슨 무슨 뭐더라 김정일이 태어나고 네. 광명성이 떴다 어쨌다 이러면서 옛날에 그리지도 않는데 그걸 옛날에 그린 것처럼 이렇게 탁 해가지고 그게 불이 타면은 역적인 거야 역적. 그러니까 엄청 큰변나지. 위험한 건데 지금 감자 먹으려다가 지금 그 부모님 신세까지 다 망치는 거지 자식 때문에. 근데 예전에 그런 거 있었잖아. 그게 그 선전자료도 나왔었지. 구호나무 불에 타는 구호나무를 애들이 지킨다고 이렇게. 네 맞아요. 감싸고. 그 속에서도 초상화를 달잖아요. 그걸 떼갖고 손에다 아는 채로 구워나무 이렇게 하고. 거기서 다 죽었어. 몇 명이더라고. 근데 그때 당시는 그 사람들이 너무 멋있어 보였는데 지금 그때. 오면 좀
좀 뭐가 모자란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었어. 있었어요. 많아요. 그런 게 엄청 많죠. 북한에는 뭐 무슨 근데 그게 똑같아요. 여자처럼 감자 구워 먹다 이렇게 불이 타져서 불이 퍼져가지고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조심하셔야죠. 자 시청자 여러분 산에 갈 때는 불은 국물입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대인 자국이 생겼으면 그럼 그거 옷가에서 못 가지. 떨어지는 뭐 거 야단 아니에요? 났겠네. 아니 저가 야단은 엄청 났어요. 그런데 어. 아깝다고 해서 어. 정말 그 자리 하나 때문에 어. 근데 그게 보니까 하체 길이를 많이 보더라고요. 근데 제가 다리 길이? 다리 길이가 1.5예요. 그러니까 1.05 이렇게 됐으니까 다리 길이가 유별나게 좀 길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때 당시 길이 쟀는데 정말 특이한 캐스트라고 뭐 생긴 거는 그냥 그렇고 한데 이 타이프가 너무 몸이 약할 때는 좀 완전 티가 났거든요. 근데 약간 또 뭐 상체는 약한데 또 하체가 좀 실한 형태 됐는데 그게 좀 멋있다고 그래서 아깝다고 이걸 치료를 해줬어요. 그래. 그래서 그때 겨우 다행히 갔는데 갈 때 어머니가 가지 말라고 그렇게 붙잡는데 저는 붕 떠갖고 그냥 자, 갔죠. 그러니까 일단은 그렇게 돼서 결국 옷가루에서 뽑혀 간 거잖아, 네, 지금 그지? 갔어요. 근데 대체 부모님들도 그때 당시는 아셨을 텐데 옷가 가면은 평생 못 볼 수도 있다. 네, 맞아요. 아빠랑 뭐라 하셨어요? 아빠는 원래 근데 사실은 아빠는 그저 그랬어요. 야 설마 가겠냐 이렇게 하고 아빠는 계속 나가 도중에서 생활을 떨어지는 줄 알고. 도중에 떨어지는 줄 알고 우리도 그냥 떨어질 줄만 생각했어요. 근데 불의의 3월 그래서 제가 아버지가 예견성 있게 너가 학교 시험도 쳐놔라. 학교 시험도 쳐놓고 이쪽에도 해놓고 그래서 제가 대학 시험이? 네, 그래서 우리 북한에 그 김정수 사범대학 있어요. 그 사범대학 시험을 쳐서 제가 합격이 돼서 그 붙은 날짜가 3월 28일이 됐는데 그게 좋아서 축하 파티를 열고 막 놀다가 다음날 4월 1일 날에 불의에 나를 데려간다고 허위곡에서 내려온 거예요. 그러다 나니까 불의에 가다 나니까 아빠한테 전화를 해갖고 아빠 유진이가 가게 됐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불의에 와갖고 그때 지방에 좀 나가 있었는데 아버지가 얻은 게 이건 무슨 소리냐고 가지 말라고 절대로 안 보낸다고. 그지 아니까. 네, 안 보낸다고 했더니 등록이 됐다고. 뭐 때문에 그런 걸 반대하냐고 지금 제사나 이렇게 와서 군관들이 막 그치. 더 지랄을 쓰는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은 벌써 등록을 된 상태인데 부모들이 그걸 각오해야죠. 이러면서 어디를 가든 상관을 하지 못하는 거 부모들이 그렇게 그래 그때 사실 엄마 아빠는 많이 슬퍼는 했는데 저는 기분이 좋았어요. 왜냐면 그게 일반 사람들 절대 못 가는 곳에 내가 그렇지. 간다고 하니까 그것도 사실 17년 동안 그냥 그 양강도 땅에 해산 땅에서 거기서 계속 왔다 갔다 하던 내가 평양 수도에 간다고 하니까 붕 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막 우겨서 그때 왔댔어요. 근데 원래는 그치 다른 데도 옷가라는 게 뽑혀가면은 평생 못 봐요. 그러니까 후에 옷가래도 이렇게 결혼을 하고 평양에 살고 하면은 어떤 간바고 살아도 부모님이 와도 네. 집안에 못 들어오고 그 밖에서. 아파트 앞에 그 면회선지 뭔지 거기에서 만나야 돼요. 아 진짜? 부모님이 집안에서 올라와도 제 집에서 앉아요. 평생 왜 그러냐면 옷가를 뽑혀가면은 김부자의 그 사생활을 다 봤잖아요.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한테 신이라고 선전을 해놨는데 그 신의 그 사생활 다 봐. 신이 방귀 낀 것도 보고 반추에 똥 묻힌 것도 보고 다 본 거야. 그러니까 그걸 비밀이 탄로 날까 봐 옷가슴은 절저하게 격리시키는 거지. 아 너무하네요. 응? 너무해요? 네. 17살 그래서 17살 때 때 허위사령부에 가서 자 171호 병원이라는 171호가 무슨 뜻이에요? 저도 171호는 왜 붙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근데 사실은 이게 일반 구분대 명칭상 그저 허위사령부 963 군부대 병원으로 됐어요. 근데 안에 내 쪽으로는 171호 병원인데 여기를 보면은 그냥 대략적으로 이제처럼 허위사령부 안에 있는 네, 군관들? 안에 장성들. 네, 대상이니까. 거기에 저리 급이가 있어요. 진료 1과, 2과, 3과로 나눠져 있고 그 다음에 내과로 이렇게 외과로 편성되어 있는데 진료 1과는 이제처럼 뭐 빅스타지 여기로 말하는 네, 완벽. 그냥 서자부터 뭐 상자까지. 근데 그게 급수가 또 진료 2과는 상자부터 뭐 대자까지. 그 다음에 진료 3과 같은 거는 이제처럼 서장, 중장 뭐 이런 분들만 오는데 사실 그때 처음으로 우리 북한에도 이렇게 막
몸이 좋은 사람들이 많구나 하는 걸 그때 처음 느꼈어요. 그게 호위사령부 안에 장성들이지? 네, 호위사령부라는 게 이제처럼 호위하는 그런 부대, 그 여단급 여단장들만 다 모였는데 그게 이렇게 돼지? 원별박은 엄청 돼지예요. 근데 좀 차라리 키가 컸으면 보기라도 좋겠는데 키도 작은데다가 이렇게 옆으로 퍼지다 나니까 목은 들어붙었고 다리도 들어붙어갖고 걷는 게 이렇게 걷는데 또 배는 이렇게 남산만해요. 근데 제일 힘든 게 사실 나도 주사를 열심히 넣는 연습을 많이 나는 내 팔에다 뇌절로 찌르었어요. 왜냐면 실험할 사람이 없어갖고 그렇다고 해서 장성들을 앉혀놓고서 실험 좀 합시다 이렇게는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베개로 넣고서 근육주사는 이렇게 쉽게 할 수는 있고 그냥 이렇게 네 등분 나눠서 찌르면 되는 건데 혈관이 제일 힘든 거예요. 그래갖고서 찍을 사람이 없으니까 처음에는 친구랑 이렇게 같은 동기 같은 간호사끼리 하지? 네 한 번 찍고 내 한 번 찍자 이렇게 찍었는데 3번 이상 찍으니까 아파서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는 우리끼리 하자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묶는 걸 우리 북한에서 구혈대라고 하거든요. 그걸 묻어갖고 또 이 위에 혈관부터 찌르면은 밑에 혈관을 사용 못해요. 왜냐면 파열이 돼서 이 혈관이 막 받아 못 들어거든요. 그래갖고 밑에서부터 이렇게 찌르기 시작하고 여기 다 파열이 돼서 새파랗게 되면 또 올렸다가 여기서 또 찌르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연습을 해갖고 처음으로 맞다들린 사람이 337 여단 이제처럼 그 평양시에서 비행기 적기로부터 들어오는 그 항공을 지키는 그런 여단을 책임진 여단장이 왔어요. 반항공 쪽에. 그 여단장이 왔는데 키가 정말 작아요. 근데다가 이렇게 똘똘망친데 이렇게 또 왔는데 팔을 이렇게 내밀었는데 혈관이 안 보이는 거야. 살 때문에요. 너무 지방이 그 다음에 짜증이 나갖고 그래서. 끊어먹고 때리고 그 때려야 혈관이 살아서 때리고 막 이렇게 막 했는데 너무 안 알려갖고 식은땀 착착착착 그래서 겨우 직감적으로 이렇게 해갖고 뚝 찔렀는데 실패를 했어요. 뭐라 하지 마. 그 다음에 막 지금 울기 당장 직전이 됐는데 막내니까 처음이니까 봐줄게 한 번만 더 찔러라. 그 다음에 이쪽 팔에 가서 또 찌르다 실패를 또 했어요. 그 다음에는 저리 눈길이 달라지더라고요. 그 다음에 주사바늘 진짜로 울면서 나왔어요. 제가 울면서 나와서 간호장이 다시 들어가서 찔러줬는데 간호장은 바로 찔러? 간호장은 바로 찔러. 그러구나. 네. 어떻게 할까? 그래서 그 다음에 찔러서 왜 아직도 연습이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제가 그때 몸을 찔른 게 236번을 찔렀어요. 제 몸에다가. 이야. 팔을 찔러서 그래서 지금 저는 주사를 맞는다면 북한에서는 여기서는 딱 병원에 가야만 맞잖아요. 북한에서는 자립적으로 맞아요. 맞아. 사서. 집에서. 난 집에서 다 맞아요. 자기절로 이렇게 뚝 찔러서 맞고. 이제는 습관이 돼갖고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236번은 어떻게 기억하고 계세요? 그게 제 기억 몸에다 안 찌른 했죠. 걸로 자기 어떻게 몸에다 기억해? 찌를 수 그걸 있으니까. 안 돼요. 자기 몸에다 한 거니까 그거 딱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 찌르고 여기다 찌르고 없잖아요. 발에다 찔러요. 다리까지. 발등이? 발등. 네, 근데 팔은 참을 수 있는데 발등은 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 아파요. 그래갖고 그때 그렇게 연습을 하니까 그 간호장도 그렇게 연습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보고 악발이라고. 근데 여기에서 그렇게 하면 견디지 못한다고. 계속 욕먹는 민폐가 되겠냐 아니면 내가 좀 아프더라도 성공한 간호사가 되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저는 좀 자존심 때문에 그 다음에 또 북쪽 사람들에게 또 그런 게 있잖아요. 야 뭐 양강도 썰라지 내가 왜 못하겠냐 이런 게 좀 있어갖고 열심히 해갖고 그래 제가 그래서 병원에 배치받아서 3개월 만에 주사실 간호를 봤어요. 그러니까 주사실은 일반 사람들이 잘 못 보거든요. 그렇지. 근데 주사실이 제일 편한 직업이에요. 그냥 주사만 넣을 줄 알면 그냥 가서 주사만 놔주고 나머지 간호원들은 약을 다 와야 되고 외부 치료 나가야 되고 이렇게 하는데 나는 딱 그 방에 앉아서 주사실만 관리를 하고 약품 관리만 하면 끝이거든요. 저는. 그래 그때 그 주사실 간호. 지금은 아예 아무나 투폰 바로 저는 그 덕에 백발배추? 남자들 이런 교수님 혈관 있잖아요. 이런 걸 불 꺼놓고 손으로 불 꺼놓은 상태에서 직감으로 차서 찌를 수 진짜? 있어요. 네네네. 아, 그러니까 어떤 분 보니까 이렇게 손가락에 2개로 요렇게 하더니 바로 찌르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그러니까 혈관이 미세하게 알리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혈관을 이렇게 찾는 거죠. 근데 사람마다 혈관이 다 똑같이 같아도 아니에요. 뭐 이제처럼 유동 혈관도 있고 뭐 일반 직선 혈관도 있는데 유동 같은 거는 제일 찌르기 힘든 게 유동 혈관이거든요. 혈관이 유동을 해요 이렇게. 그러면 바늘이 들어가면
이게 움직이니까 찌르지 못해요. 그걸 제일 힘들어 하는데 남자들 중에 제일 많거든요. 유동혈관이 술을 많이 마시는 분들한테. 그렇구나. 그 병원에서 의료기기 같은 거는 최고급으로서 네. 다 있었어? 네, 당시? 그때 나는 처음으로 그때 거기에서 여기에서 엑스라이라고 하는가? 엑스레이. 네, 렌트겐이라고 우리 북한에서 말하잖아요. 그 렌트겐 기계가 한 석 대 정도 있었고, 그 다음에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모든 복부 초음파, 산부인과 기계, 안과 기계, 구강과, 이비과, 다 어디 나라 건데요? 위엔과. 유엔 거? 네, 다 우리는 유엔과 사용하지 일반 국내산 거 사용 안 합니다. 북한 국내산 거 사용을 안 하고 다 유엔에서 들어온 그런 걸 쓰고. 그거 결국 그 유엔에서 그걸 북한 주민들한테 쓰라고 한 거를 다 그 근데- 스모프 네. 같은 그놈들이 다 쓰고 있은 거예요. 저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부대에 딱 들어갔는데 장비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주사실도 근데 아직도 지금은 주사기를 일회용을 사용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 저희 있을 때까지도 일회용이 아니고 주사기는 유리 주사기? 아니 유리 주사기는 안 아니고? 돼요. 왜냐면 서독을 계속 사용을 하다 나면은 유리 주사기가 어떻게 미끄러져요. 그래서 주사를 넣으려고 하면 옆으로 새갖고 자꾸 주사 사고가 나갖고 플라스틱 주사가 그 다음에 나왔거든요. 근데 그게 다 한국에서는 일회용으로 사용하잖아요. 근데 북한에서는 그걸 재활용에? 재활용을 서독을 해서 쓰거든요. 강평 멸균수라는 데다가 여서 한 15분 동안 재우면은 그 야기가 너무 세다 나니까 플라스틱이 주사니까 그 플라스틱 불어요. 불타 나니까 주사약을 넣고서리 이렇게 하면은 주사가 스르르 들어가야 되는데 뻑뻑뻑뻑 이렇게 그렇지, 들어가거든요. 근데 일반 다른 거는 주사 맞을 때 괜찮은데 북한에서 제일 많고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페니실린. 그걸 맞을 때 항생제. 환자들이 환자만 죽어요. 그지. 네. 확 들어가고 하면은. 그래 그때 그 주사기를 서독에서 사용했던 기억이. 그러니까 간호사를 놀리게 되면 주사 놓을 때 그냥 보복을 하잖아. 맞아. 그 페니실린 조금씩 천천히 놔야 되는데 그걸 콱 넣으면 아주 죽으라고. 그때는 막 하지. 다리가 강직이 와요. 그 주사를 맞아. 대체 그런 그 병에서 그 스모프 같은 간부들이 올 때 어떤 병이 많이 걸렸어요? 그냥 비만증. 다 비만. 거의 비만증. 당뇨도 많지. 네, 비만증. 그다음에 당뇨병이라든가 아니면 이제처럼 이 폐염, 담배를 피워서 폐염이 걸리고 제일 많이 그 중에 많이 왔는 사람들이 위염 때문에 많이 와요. 비염. 네. 술 너무 많이 먹어서. 술을 많이 먹으면 음식 조절을 못해서 그런다고 많이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버는 사람들 보면 몇 개 버은 사람들은 위궤야. 이제처럼 그 다음에 너무 기름층이 많으니까 막 저산성 위험이 돼갖고 계속 트림하고 다니는 사람. 근데 대략 보면은 이 사람들이 와서 크게 아픈 건 없어요. 크게 아픈 건 없는데 자기 건강 때문에 계속 치료하고 영양제 다 가고 그냥 그렇게 하는데 제가 그 사람들을 많이 본 게 제일 많이 본 게 사람들이 이렇게 살이 너무 많이 찌면 눈물구멍이 막히거든요. 사람이 정상적으로 울어야 되겠는데 눈물구멍이 막히면 저 북한의 일반 그 김정은이도 여기 지금 벗어요. 불어났어요. 여기 이렇게 분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거기 인절미 아니야? 나도 보는데. 그렇게 안 해요. 눈물구멍이 막히게 하면 여기 기름층들이 다 막히거든요. 그럼. 그걸 뚫어주지 않으면 여기 점점 불어나요. 이제 이게 이마고 이까지. 그러니까 여기 항시적으로 우는 얼굴처럼 이렇게 불어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오는 거예요, 북한. 그러니까 그걸 눈에다가 디카인이라는 마취제를 넣고서 그 구멍을 다 뚫어주거든요. 그러고서 간호사들이? 간호사들 의사들이? 못해요. 의사들이. 우리는 그냥 옆에서 버져야죠 뿐이고 그다음에 그거 다 이렇게 짜거든요. 그렇게 하면 막 흰 것들이 막 지방을 나오면 그다음에 눈물이 이렇게 나오게 해갖고 이게 쑥 들어가는데 그게 또 머지않아 또 매요. 그래서 그걸 자주 정상적으로 치료받으러 오는 분들이 있었고 그다음 제 기억에 지금 남는 게 장기들 암만 해도 더 뭐 이제처럼 먹고 잘 살고 하니까 여자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여자 문제 제기돼갖고 임신을 해갖고 원래 없애려고 데려오는 거야? 네, 그게 다 비밀 사업이니까 저는 그때 처음으로 봤댔어요 그걸 6개월 된 아이를 해놓은 거. 그때 임신 6개월? 네, 6개월 됐는데 중절시켰어? 중절시킨 것도 아니고 근데 그때 이 여자가 정말 애매하더라고요. 보니까 소대장이 됐는데 군대야 여자도? 군대 됐는데 소대장이 됐는데 소대장이 되기 전에 입당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여자가. 근데 집에 돈이 없지. 자기하고 같은 동기생들은 벌써 돈을 매겨서 입당을 하고 뭐 하고 완전 지휘관도 되고 하는데 얘는 그냥 앉은 속동 하는 거예요. 그냥 앉은 자리에서 계속 이렇게 돌고 돌다 나니까 애가 마지막은 그냥
그냥 뭔가 마음이 해갖고 그냥 음. 그게 있는 누구하고 정치부장하고 관계를 가졌더라고요. 정치부장 여단 정치부장이면은 한 소장까지 안 가나? 소장은 안 가요. 상좌. 상자? 네, 상자. 상자. 네, 그래 정치부장하고 연계가 있었는데 정치부장이 원래 다 그런 거 하잖아요. 입당 그런 그렇지, 거. 그렇지. 네, 그러니까 그걸 통해 갖고 했는데 이 여자가 임신이 덜커덕 했는데 그때 당시 이 여자가 몰란 거예요. 임신한 거. 우리 여자들이 군대를 나가면은 찬 데서 일하고 이제처럼 먹지 못하고 힘들다 나니까 불순이 많이 오네. 네, 월경 이제 날짜가 미생 날짜가 그게 불규칙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없는 줄 알고 그냥 그렇게 생각했는데 3개월부터 알리더래요. 그래 막 속이라고 했는데 그때 당시 얘가 입당 준비를 할 때예요. 아기를 없애러 병원에 입원하면 그게 무효가 되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걸 참고 배에다 배띠리 이렇게 된 상태에서 그냥 그 입당 심의 때까지 훈련하고 뭐 이렇게 하다 나니까 입당을 딱 하기 바로 전에 유산이 된 거예요, 애가. 이야. 유산이 돼서 그때 겨울이 됐는데 동피복을 입는데 바지가 피가 잘잘잘잘 흘러가고 그 동피복 바지가 빨간 피가 쫙 흐르는데 그 여단급에 내려가면은 그 위생병들이 다 남자예요, 거의 다 보면은. 끌고 들어오는데 이 사람이 그게 유산이라고 설마 생각을 못했으니까 엄마 무슨 위생을 이렇게 하냐, 생리를 이렇게 하냐, 많이도 한다 이렇게 하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그냥 앉아서 그냥 병력서를 이렇게 막 작성하고 지금 부과장은 저쪽에 있었는데 부과장이 지금 그 여자가 딱 들어오는 걸 보고선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앉아있다. 야, 눕혀라. 그래서 말이 곱지 않거든요. 또 북한 의사들이. 네, 야, 눕혀라. 하다. 쌍소리도 제일 잘하고. 그래서 그 여자를 눕히고 남자들은 나가라고 하고, 그 다음에 제가 떡 봐서 밑에 바지를 이렇게 떡 벗겼는데 완전 험악한 정도예요. 그러니까 당장은 출혈이 너무 심하니까 수술할 수 없는. 그러니까 태아는 아직 안에 있는 안에 있는 상태고. 그러니까 지금 수술도 못 하는 상태고 출혈은 그냥 하재서 그래 지혈제 아도나를 강타로 들이댔어요. 원래 정상 사람이 2대를 맞으면 괜찮은데 6대를 놔준 거예요. 아도나를. 지혈제를 6대를 딱 놔주고 아랫목에 누워갖고 이불 씌워놓고 가만히 있는데 그 다음에 우리 부과장이 앉아있다. 저 쌍년의 계집애 제 몸 건사도 제바로 못했다고. 여자들만 욕하지. 네, 저렇게 될 때까지 뭐 했냐고 저런 거는 다 죽여야 된다고 막 이렇게 막 욕하는 거예요. 그 여자 보고. 그 다음 저는 옆에 앉아있다가 무슨 일인지 몰라. 그냥 이렇게 눈치만 슬슬 보다. 근데 제가 부과장님하고 좀 관계가 좋았거든요. 그래갖고 부과장님 왜 겁니까? 자, 임신했다고. 저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게 그냥 피가 나오니까 나오는 근데 거. 거기 상대 남자 누군지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 당시는 몰랐죠. 그냥 그때 당시 몰라. 그래갖고 막 욕하면서리 사람지 못할 것 같나들이라며 막 이렇게 상욕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이러고 봤는데 그때 전화가 오더라고요. 막 욕하다가 전화. 부과장한테? 네. 여보세요. 아까 부과장 아무개 전화 받습니다. 탁 이러는데 그 다음에 순간에 완전 차례 자세 딱 하던 게 네 알겠습니다. 네 뭐 이렇게 간단히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 뭐지? 하고서리 떡 봤는데 야, 내 정말 그래도 넓은 데 벌렸구나 이러는 거예요. 이야. 그래서 그때 그거 보면서 무슨 일입니까? 저는 또 막 궁금하니까 무슨 일입니까 하고 가서 물었더니 야 정치부장 애기란다 저기 하여튼 그러는 거예요. 이발까 시다 그래 네 하고서 그 다음에 야 지혈이 멈춘 다음에 수술을 했어요. 수술하고 딱 눕히는데 군간이 둘이 딱 들어오는데 이만한 박스 2개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저 박스가 뭐지? 하니까 그냥 들어와서 부장님 보내신 거라고 하고서 그 옆에다 딱 놨는데 박스 딱 열어봤는데 하나는 담배하고 술이 들어가 있고 하나는 간식 이렇게 잔뜩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야. 그거 쫙 보는데 저는 막 입이 너무 좋아. 그거 가지는 생각으로 해갖고 또 이랬는데 아니 담배하고 술이 들어간 박스는 발로 밀어서 저쪽 구석에다 였고 간식 박스를 열면 그거 가져가라는 거예요. 저보고 그것도 다 가져가는 게 아니고 덜어서 가져가라고. 나는 저게 필요한데 담배 박스가 돈이 되잖아요. 그거 팔면은. 맞지. 네, 그게 필요한데 그래서 그쪽을 계속 넘기다 봤는데 또 뭐 화를 내면은 또 이쪽 간식도 못 가질까봐 그냥 간식만 많이 챙겼어요. 챙기고서리 나왔는데 그 여자는 어떻게 됐어요? 그 후에는 그냥 비밀을 숨겨달라고 하고 그 여자는 그냥 생활제대가 아니고 그냥 감정제대로 해서 조용히 보내더라고요. 몸이 아픈 걸로. 네, 그러니까 부대로 다시 안 돌려보내고 병원 생활을 시키다가 그냥 거기에서 저리 보내더라고요. 입당은 시키고. 입당을 시켜보냈죠. 시키고. 네.
야, 참 그놈의 나라 스머프들은 참 나쁜 짓만 그때부터 하고. 제가 그럼. 많이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상당히 많이 목격을 했겠다. 네, 그런 거 많이 봤죠. 그랬다가 제대될 때는 그러면 제대 그냥 만기 제대? 아니에요. 6년 근무하셨는데 저 사실 탈영을 했습니다. 왜? 제가 지금 간부 전용 간호사로 6년 정도 군복무를 하셨고 네. 탈영하면은 이것도 큰일 아니에요? 저 큰일이 근데 왜 났죠. 탈영했는데? 왜 탈영을 한 게 설마 또 사실 스머프들이 돈 빈 거 아니야 또? 아니 그런 거는 제가 그때는 한창 어렸을 때니까 뭐 별로 왜냐면 그런 금방 어린 애들 그다음에 우리가 딱 담당이 있어 나가고 그 우리를 건드리는 사람이 누구라는 걸 딱 알려낼 수 있기 때문에 잘 우리를 못 다쳐요. 그래갖고 다행히로 있었는데 그때 집 서식을 제가 무척 궁금했거든요. 서식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치. 네, 그래갖고 제가 어느 사회 사람이 한 명 들어왔댔어요. 그 병원에 큰 간부집 아들이. 근데 그 아들이 저한테 호감이 많았거든요. 그래 그 사람을 통해서 집 전화번호를 주면서 개인용 집 전화가 있었잖아요. 그래 집 전화 주면서 우리 집 서식을 좀 알려달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알아봐주고 저한테 대주더라고요. 그래갖고 근데 아빠가 지금 병에 걸려갖고 병원에 있는데 그래서 간단히 말해서 내일 모레 오늘 당장 돌아가시기 직전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탈영했구나. 네, 근데 부대에다가 보고를 했더니 안 보내주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는 임무에 충실하라고. 그래서 한 3일을 고민했어요. 고민을 하고 막 그러다가 도망은 쳐야 되는데 돈이 없지. 그래서 우리 약품이 많이 나오니까 약품을 챙겼어요. 약품을 비싼 약품만 몇 개를 챙겨. 나도 살아야 되니까 그렇지. 약품을 챙겨갖고 그 다음에 간단한 준비를 해갖고 밤에 도망을 쳤어요. 제가 밤에 도망을 쳐서리 한 3일 만에 집에 도착을 했는가. 부대에다가는 그냥 아빠가 돌아가셨다고 소리 편지를 남겨놓고 왔어요. 제가 그러고서 다시 돌아올 거라고. 죄송하다고 그렇게 하고 소리 그냥 젊었으니까 무시한 게 없었죠. 그 다음에 집에로 왔는데 3일 만에 집에 도착했는데 그때 제가 가져온 히드로코르티전이라는 약이 제일 비싼 거 됐어요. 네, 맞아. 그걸 10대를 가져왔는데 그때 당시 그게 엄청 비싼 거 됐거든요. 그래 그때 그 심장병인가? 네, 그쪽이지? 힘이 엄청 좀 그래 그걸 15,000 그때 북한 돈으로 15,000 했어요 한 병당. 그런 거 내가 팔아서 15만 원을 지고 소리 만들어서. 집에 들어갔는데 아빠가 진짜 아파 누워 있더라고요. 근데 저를 뭐 알아보더라고요. 그래갖고 혼수 상태였어. 그러니까 혼수 상태 아니고 아빠가 이렇게 신경전하다 건강이 탁 해치고 나니까 직장도 못 나가고 그 다음에 돈도 못 벌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빠가 점점 더 힘들었는데 누워 있은 지 6개월이 됐대요. 그러다 나니까 식사도 제바로 못 하고 약 기운으로 사는데 마지막엔 약조차도 살 형편이 못 돼갖고 그냥 공짜로 그렇게 앓고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그걸 보니까 너무 막 가슴이 아파갖고 뭐 알아봐갖고 처음에는 그래서 그냥 치료를 해야 되겠다 해갖고 약을 이만큼 사갖고 들어와갖고 제가 집에서 치료를 했어요 아빠를. 그런데 3개월 만에 아빠가 깨난 거예요. 깨났어요 아빠가. 깨나서 근데 간호사들이 잘못 와서 주사를 놔서 막 이제처럼 제바로 소독이 안 된 걸로 나타나니까 역창이에요 지금. 네, 역창이 파농돼가지고. 엉치가 아빠가 이만큼 곪은 거예요. 안에 심지가 이만한 게 다 이야. 들어가요 지금. 그래 그걸 계속 소독을 해주고 아빠를 치료를 해주고 이렇게 해서 3개월 만에 아빠를 일으켰어요 제가.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일어나서 벌어야 되겠다고 아픈 몸에 또 나가는 거예요 일하러. 그래 아버지 좀 쉬엄쉬엄 하세요. 그렇게 했는데 그때 당시 부대에서 계속 데리려고 전화하고 막 왔는데 마지막에 내가 못 가겠다고. 아빠 저런 걸 보고 못 가겠다고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아빠가 암만 해도 좀 권력이 있었으니까 지인분들이 많았어요. 그래갖고 도당위원회 도병원에 가갖고 진단서를 뗐어요. 후천성 결핵이라고. 결핵이 발동돼갖고 더 군사복무 불반응이라 이런 확인서를 해서 계속 부대에다 올렸다 쌌는데 2개월 만에 감정서 문건이 떨어진 거예요 제가. 그러다 나니까 그냥 부대 감정서 제대된 거나 같죠. 결핵이라면 거기서 나를 반겨 맞아서 죽었고 도병원에서 그거 확인했다는 원장 수표가 있었지 하니까 그냥 저는 다행히 거기서 떨어진 거죠. 그래 근데 또 그것만 또 우리가 끝이가 아니더라고요. 또 우리가 감정서로 제대돼 오니까 우리를 또 따로 가나라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니까 비밀 엄수 사업에서 일했던 애들은 또 아무 데나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일하러. 그래서 거기에서 추천해줘서 제가 또 직업을 받아갖고
그래 그때 그래서 간 것이 고려 호텔. 고려 호텔. 네. 접대원. 고려 네. 호텔 하면은 평양 고려 호텔이 아니라 해산에 해산 고려 고려 호텔이 호텔이 하나 새로 더 생긴. 있다고. 어떻게 베개봉 생겼? 호텔. 평양에 있는 것밖에 몰라. 아 평양에는 호텔이 종류가 많아요. 그리고 원래 저게 여관이 됐댔는데 우리 양릉도에 호텔이 총 한 개밖에 없었어요. 베개봉 쪽에. 그게 그 백두산 쪽에 있잖아요. 베개봉 호텔에 외국 손님들 관광으로 해서 많이 했는데 중국 사람들하고 무역 거래가 점점 커지기 시작하니까 중국 사람들이 들어와서 투자를 숙소해야 할 그런 방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해산 여관을 이 사람들이 와서 중국 사람들이 직접 와서 투자를 해갖고 중국 사람들이 시설 시공을 다 해갖고 그 사람들이 나와서 건설을 했는데 그게 3개월 만에 끝냈다는 거예요. 그게 호텔을 꾸렸는데 3개월 만에 꾸렸는데 얼마나 멋있게 해산에서 그때 당시 그게 제일 멋있는 건물. 그러니까 원래 있던 건물을 해산 여관을 거물고 리모델링 했다고. 네, 싹 다. 전체다. 너무 멋있게 그러면서 간판을 바꿨어요. 고려 호텔이라고. 고려 호텔. 네. 그래서 그 해산 고려 호텔에서 이제 접대원으로 1년을 네, 네, 근무하셨는데 네. 거기서는 어떤 일을 하셨어요? 식당이겠죠. 홀서빙이니까 홀서빙. 식당 일인데 이제처럼 여기 일반 손님들은 모아놓은 곳이거든요. 그게 근데 홀이가 이렇게 됐어요. 연회장이 가운데 있고 간부들이 전용 그 방이 꼴방, 따로 있고, 꼴방이에요. 네, 꼴방이 꼴방 따로 무조건 있고 있고. 저쪽에 민간인들이 앉는 또 방이 또 따로 있어요. 이렇게 넓은데 근데 연회장이 근데 대략 중국 사람들이 많이 와요. 그게 많이 오거든요. 무역 거래 때문에 그 많이 오면은 숙박을 한 1박 2일 하는 분들도 있고 뭐 한 달 정도 체류하는 분들. 그러지 않으면 또 중앙당에서 성기간 사람들이 검열을 내려올 때 그 사람들이 들고 하는데 우리는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접대 음식을 날라다 주고 그 전기는 계속 와요, 그게? 전기는 옵니다. 전기가 가지 않아요, 절대로. 근데 중국 전기가 바로 아니에요. 뭐 그 개인으로 무슨 발동기인지 발동기인지 네, 그런 걸 설치했다. 휘발유 넣고 막 이렇게 네, 돌리는 그런 걸 발동기로. 설치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 거기는 왜냐면 외국 사람들이 오니까 최소한 그렇게 그 음식은 그러면 거기에 그 요리사들은 중국 음식을 배운 분들도 있었고 어. 그다음에 우리 이제처럼 북한 음식도 이렇게 하는 사람. 그래 그때 난 처음으로 중국 음식을 좀 많이 먹어보고 중국말도 그때 배웠대. 그 원래 각 지역마다 호텔에 찌꺼기 식당이라고 있었는데 네. 그거 있어 찌꺼기 네, 식당. 아니, 그러니까 이자처럼 호텔에서 쓰다 남은 음식물을 따로 이렇게 그 식당 하나 조그만 그게 차려서 민간 식당으로 민간들 쪽에다 파는 거기서 음식 찌꺼기라고 해서 이게 일반 북한 주민들이 저기 찌꺼기 식당 이렇게 이야기해요. 있구나 역시 거기도. 네 있어요. 그래서 따로 단골방 저쪽으로 만들어 나갔고. 여전히 그런 호텔에서도 똑같죠. 이자처럼 뭐 간부들은 꼴방이라고 해서 네 맞아요. 따로 그냥 방에 네, 들어가서 네, 쟤네끼리 따로. 나는 문 그때 닫아다니고. 처음으로 해전 식탁이 있는 거 봤어요. 원래 해전 식탁이라는 게 북한이 드물거든요. 중국에 근데 가 있잖아. 네, 그거. 근데 그 안에는 간부들 전용탁 안에는 해전 식당이 있어요. 이렇게 유리판이 있는데 촥 돌구면서 이렇게 먹는데 근데 사실 여기에서도 암만 연회를 차려도 자기 손으로 직접 먹잖아요. 근데 우리 북한에서는 연회를 한 다음에 연회 주탁 같은 데는 자기 손으로 먹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옆에 딱 서서 해줘야 돼. 네, 옆에서 해주는데 그게 연습이 엄청 힘들거든요. 저는 1년 동안 그 연습을 해오느라고 엄청 힘들었어요. 근데 군대에서 빠른 걸음 1분에 130번씩 걸던 걸음이 있어갖고 걸음씨가 나빠요, 제가. 근데 거기에 접대하고 헐서빙 하는데 여기서는 바지를 입잖아요. 북한에선 바지를 절대 못 치마지. 입어요. 이제처럼 무릎 위에 오는 치마 아니면 저고리를 입고 저고리는 행사할 때 입고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몽땅 이런 무릎까지 오는 그런 치마를 입고 일하고 힐을 다 신고 일하거든요. 근데 걸음씨가 보기 싫으면 안 된다고 매일 저를 훈련 어벙 이렇게 쟁반을 쥐어갖고 그 걷는 연습부터 시켰고 그러고 뭐인가 제일 시끄러운 게 이제처럼 연애를 한 번씩 할 때 상 세트를 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너무 진짜 뭐 없는 게 뭐 가다를 더 피우고 뭐 빈통제 굴러가는 게 소리가 더 요란하다고 뭐 먹을 건 개뿔도 없어가지고 뭔 여기에다가 소리인지 알아들었어? 네, 알아들었어요. 이렇게 천을 넣고 앞접시를 넣고 아니 뭐 거기 스테이크를 자른다고 포크가 필요하고 아이스크림 숟가락이 필요한지 여기에 먼저 포크, 나이프 뭐 이렇게 쫙 이렇게 세 가지를 놔요. 근데 어떻게 넣는가 하면 먼저 처음에 비린 거가 들어오잖아요. 따뜻한 음식. 몰라. 먼저 비린 그래서. 음식이 먼저 체계가 있어요. 먼저 약간 생선 같은 비린 거 먼저 들어오는 포크, 나이프 그거 따로 있어갖고 그걸 먹고서 곱하기를 해놓으면 다 먹은 거거나 하고 그건 내가 하고 또 앞접시를 가져다 놓으면 두 번째 거 써요. 그거는 더 언요리. 이제처럼 뭐 야채라든가 뭐 이런 걸 먹는 그런 걸
그 또 다 먹었다 하면 이렇게 넣으면 또 내가거든요. 오 제대로 다 배워주네. 네, 배아수거든요. 그다음 내가면 그다음에 또 마지막에 이제처럼 해. 뭐 마지막 이렇게 좀 시원하게 먹고 그것까지 다 먹고 그다음에는 밥 그 이런 거 먹으니까 숟가락 젓가락 있거든요. 그다음 그 뒤에 자그마한 숟가락이 작은 게 있는데 아이스크림이나 이제처럼 디저트 먹는 그런 숟가락. 그게 상세트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거 한 번씩 거둘 때. 그다음에 잔도 이제처럼 뭐 맥주잔, 술잔, 와인잔, 그다음에 음료수잔, 물잔 이렇게 네 개를 이렇게 자리대로 이렇게 넣는 거예요. 그걸로 세팅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또 우리는 여기에서는 그냥 이제처럼 홀서빙하는 분들은 뭐 이런 데다 끌고 가서 이렇게 넣잖아요. 거기 다 이렇게 그렇게 했다 우리가 죽어요. 그러면 어떻게 다 들고 가요? 네. 우리 술잔도 지는 게 이제처럼 말하는 게 우리가 교육을 받을 때 제일 유럽 사람들이 제일 깔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이런 물컵 같은 걸 가지고 오면은 제바로 씻었는지 이렇게 해갖고 불 앞에다 이렇게 찍어본대요. 이렇게. 네, 그래서 여기에 손자리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로 물컵이나 찬사라를 이렇게 멋져요. 이렇게. 여기서는 이렇게도 막 지더라고요. 이게 손이 들어가는데 그렇게 멋지고 딱 밑을 이렇게 지게 됐어요. 찬사라는 이렇게 감아지게 되고 그렇게 이렇게 감아져서 손자리가 절대 나지 않게 그거까지 배워주니? 다 그것까지 다 배워서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쟁반을 넣고 이렇게 가잖아. 네 이렇게 어벙 하는데 뚫는 이제처럼 쟁반국수 같은 거는 이렇게 멋져요. 왜냐하면 그게 3kg 800이거든요. 무겁지. 네, 그 3개를 얼려 넣으면 3kg 800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멋지거든요. 팔목이 나가요. 그래갖고 이렇게 지거든요. 이렇게 재갖고 근데 사실 쟁반을 이렇게 하나 들어 올리면 2개가 중량이 있어서 무너져요. 이렇게. 그래서 들면서 저절해. 손을 저리 옮기고 맞아. 이렇게 넣고 또 이쪽을 하나 넣고 또 이렇게. 그 장시간 이걸 절대 넣을 수 없어요. 땅에 손님 탁에다가. 넣을 수 없는 게 규칙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찬사라랑 국그릇을 내갈 때 절대로 이 테두리에 손가락이 들어가지 말아야 되는 게 규칙이거든요. 다 먹은 것도. 네, 그리고 주탁 같은 걸 버는 경우에는 여기에다 이 손가락에다 맥주를 걸고 이 손가락에다 술을 걸고 이 손가락에다 음료수를 걸어요. 이렇게. 와인잔처럼 그런 걸 네, 딱 그리고 걸고 이렇게. 여기다 흰천을 이렇게 딱 넣고 해가지고. 이렇게 가서 상표가 보여야 상대방이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서 상대방 사이에 들어가 갖고 팔을 이렇게 보여줘요. 그러면 손가락으로 첫 번째 거 이렇게 딱 집으면 그걸로 이렇게 뽑아서 흰 수건에다 먹저지를 딱 닫고 그 다음에 이렇게 버주고 버주는 것도 또 규정이 있어요. 또 술잔에서 뭐 힘들어요. 뭐 20 내지 30%가 안 차게 딱 70 내지 80% 정도만 딱 차게 버주는 그런 규정이 있어갖고 그거 제가 1년 동안 배웠는데 일단은 그러니까 북한 호텔에서도 제대로 된 교육을 시키긴 시키네. 네네 대봉사국에서 직접 내려가서 그러니까 아마 한국처럼 똑같아요. 그런 건 다 시키는데 근데 그 북한의 그 간부들 거기서도 또 땅땅한 것들이 와요. 네네네. 똑같아? 나는 거기에서 경공업상, 농업상, 그다음 채취공업상 다 그것도 또 봤어요. 키가 작고 다 두껍고 목 없고. 경공업상이 제일 젊었더라고요. 제일 경공업상. 젊었고 체격도 너무 좋고 멋있게 생겼어.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것도 우연히 그때 봤댔는데 그때 김정일이가 북한의 그 신발 공장하고 강철 공장 왔다 간 적이 있어요. 그 정도를 답더라고요. 상들이 이런 그러니까 뭐 이제처럼 대통령이 다녀갔던 데를 한 번씩 내려와서 보는 그런 관습이 있더라고요. 저도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래갖고 경공업상이랑 농업상들이 내려와갖고 그 길을 한꺼번에 이렇게 돌고 가고 상은 우리로 말하면 장관이에요. 그러니까 경공업 장관하고 농업 장관. 이제 그 와가지고 뭐 구호 나오면 그걸 이제 잘 네. 얘기하고 그 김정일이가 밟았던데 왜 네. 왔을까 뭐 이런 것도 더 돌아보고 하면서. 그리고 뭐 천무 방침도 주고 하면 결국은 내려와서 빈둥거리면 일을 놀아요. 안 하고 거기 가서 밥 먹고. 네 가고 맞아요. 그런 먹고 거죠. 자고 그다음에 저녁에는 그 접대원들이 기량이 있어야 되거든요 또. 근데 저는 기량이 없어요. 노래는 좀 하는데 아무것도 할 줄 악기 못 하니까. 네. 그러니까 그냥 노래인데 근데 제가 노래를 하기 싫어해갖고 뭐 나오지 않고 그냥 주택에서 그냥 식탁하고 그러니까 또 고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기타를 치고. 근데 그 예로 말하면 그 호텔에 있던 애가 그 김정일이 구대에 왔을 때 노래 부른 애예요. 기타를 치면서 그때 네 제대군인데 거의 제대군인 억가에서 온 애들이 많거든요. 이렇게 치면서 그때 내 나라의 푸른 하늘이 그때 한참 네 맞아요. 그 노래를 계속 불렀는데 그때 누군가 그 우리 도당에 도당 조직비서가
좀 또라이라고 소문났댔거든요. 그 사람이 술을 잔뜩 마시고 도당 간부가, 네, 연애를 하는 좌석에서 이 여자가 나와서 한쪽에서 선풍구 뭐 아코디언을 타고 얘가 미인들의 이 노래를 확 부르는데 술잔을 마시다 술잔을 던진 거예요. 듣기 누가 싫다고. 그 아가씨한테 네. 듣기 싫다고. 듣기 싫다고. 완전- 술잔을 딱 던지. 어. 그래서 그러니까 옆에서 자 또 시작됐구나. 그 그래? 원래 술질이 좀 나쁘다고 그러더라고요. 있어, 조직 비서가. 어. 근데 그 조직 비서하고 제가 좀 싸우게 됐죠. 자, 아무튼 간부들의 네. 추태는 다 받겠네. 네, 좀 많이 봤습니다. 자, 그 스머프들이 문제야. 그 제일 큰 스머프는 하늘나라 같지만 새끼 스머프가 아직 있고. 자, 이게 그러면서 한쪽에서 또 금속 장사를 했어요. 네, 왜 장사는 맞아요. 왜 아빠 돌아가시고 하니까 힘들어져서. 네, 그런데다가 저 집에서 다 아빠 하나만 바라보고 살던 집안이라 불의에 누가 장사할 수도 없는 상태고 엄마는 좀 장기 환자라 심장신경증이 있어갖고 장사를 못해요. 그러다 나니까 저는 호텔에 있으면 이제처럼 월급이라는 게 없거든요. 월급을 타서 뭐 생활을 유지하는 건 거짓말이고 그러다 나니까 제가 근무에서 휴무가 있잖아요. 휴무가 있을 때마다 나가 장사를 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는 뭐 사실 거기 먹는 거는 괜찮은데 먹을 거랑 저녁에는 가끔 이러거든요. 집에다 엄마랑. 근데 돈이 모자라다 나니까 이렇게 그 지역에서 조금 벗어난 데 가서 파철도 날라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금이랑 날라오고 근데 금을 날라올 때는 초소에서 엄청난 속이 심해요. 그렇지. 그래갖고 그걸 날라올 때 진짜 그걸 차에다 숨겨갖고 운전수하고 짜갖고 차에다 숨겨갖고 나오는데 처음에는 금을 볼 줄 몰라갖고 배우는 시기에 그때는 파고초를 날랐어요 제가. 그런데 그 파고초를 나르면 무지는 크지 값은 싸요 저게. 그때 중국 돈으로 1원 20전인가 하고 북한 돈으로 그 1원 20전을 함유로 하면 그때 520원인가 그렇게 됐어요 그때 당시에. 근데 농촌에 가니까 파고철이 남아 돌아가더라고요. 사실 금 가지러 갔는데. 농기구가 많지. 네, 그래서 이 파고철을 어떻게 할 거냐고 하니까 다 버릴 거라고. 어디다 건사할 데가 없다고. 그래서 그때 제가 그거 다 그래갖고 이 파워쳐 나한테 다 팔라고 50원 아니면 100원에 주겠다고 하니까 버릴 거 50원에 100원이면 괜찮잖아요. 그래서 창고를 다 털었는데 속톤이 나왔어요. 오. 근데 그 속톤을 나르자고 했더니 그것도 단속이거든요 파고철도.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해서 그 정강차가 중국에서 회사를 운영해갖고 동점 쪽에 들어가서 광석을 캐내고 중국에다 넘기고 있는 그 차가 매일 다니거든요. 그 차에다가 정강차 위에다가 파고초를 싣고 그 위에다가 나무 두리빵 내지 세리빵을 덮었어요. 보이구나. 위에다가 덮어갖고 그 다음에 나와서 나무를 실어 간다. 친척이 나무를 줘갖고 나무 실어 간다 하고 초소에다 그렇게 말하고 나무는 집에다 부르고 고철을 10배를 떨궈서 팔아먹은 거예요. 제가 처음에 속톤을 가져다가 그러니까 묵돈을 떡 진 거예요. 미천은 너무 적게 드리고 그러다 나니까 재미를 드렸죠 제가. 재미를 들여갖고 저리 전화를 해갖고 농촌에 있는 사람들한테 다 고철을 모아놓으라. 얼마큼 모아놓으면 내가 가겠다. 그리고 그동안은 호텔에서 일을 하고 모아놨다고 전화 오면 또 갔어요. 차를 끌고 대절해갖고 그래갖고 가서 날라오고. 근데 정당에는 결과는 나빴죠. 왜? 애도 기간 때 움직였다고 제가 다 떼우고. 애도 기간은 김정일 때? 네, 그때 그 마지막 당에 김정일이 죽었거든요. 그때 움직였다고. 애도 기간 때 장사를 했다고. 자, 탈북 동기인데 참 많이 그냥 경험을 많이 하셨는데 결정적인 동기가 뭐예요, 결국? 탈북을 해야 되겠다. 아, 네. 저 사실은 앞만 먹고 살기 힘들어도 그때 좀 배운 교육을 너무 많이 받아서 그런지 중국이라든가 한국에 탈북할 생각은 전혀 안 했어요, 제가. 설마 굶어 죽으면 굶어 죽었지 남의 나라에 가겠냐 이런 생각이 그때 많았고 그런 상태 됐는데 아빠가 간부로 오래 있었고 무역일꾼으로 오래 있었댔는데 그때 무역일꾼을 있다가 그만두고 감독부 부국장으로 가면서 다른 사람인데 인계해주고 왔는데 거기에서 부도가 났대요. 빚더미에 앉게 됐다는 거예요. 잘 운영을 못해갖고 그러니까 도당에서 아버지한테다 그 빚을 다시 네가 무역을 해갖고 그 빚을 갚아달라. 그러면 집을 주겠다. 그래 아빠가 그 집을 주겠다는 소리에 우리 집까지 팔아서 보태서 집을 물어주고 1년만 참으면 집을 더 좋은 거 받으니까 아빠가 참자 이래갖고 일반 경비실에 들어갔어요. 공장 건물 경비실에 들어가 생활을 한 거예요. 근데 가족이? 네, 근데 그거는 내가 군대 나갔을 때 일이고
집에 왔을 때 보니까 그냥 경비실에서 3년 동안 거기서 이야. 살았다는 거예요. 저는 6년 됐는데 3년 동안 거기서 그냥 쭉 살은 거예요. 1년이면 된다던 집이가 안 되고. 근데 내가 와서 아빠가 돌아가기 전에 저한테 종이를 남기고 가셨는데 편지를 그 계약서더라고요. 집을 해주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처럼 그 또라이 같은 그런 조직비서한테 조직비서하고 계약을 했다고 해갖고 계속 편지를 써서 하나는 도당 책임비서한테 신속 편지를 올리고 하나는 조직비서한테 이렇게 매일 편지가 오는데 자꾸 묵시당했대요. 어지 그 입구에 올라가고 그만둬. 그랬다가 제가 호텔 접대원을 할 때 도당 책임비서가 연애하러 왔을 때 그 자리에서 제가 편지를 줬어요. 제가 편지를 주면서 왜 받아 안 주냐고 조직비서한테도 막 주고 막 그렇게 해갖고 그게 상정됐는데 훗날에 나를 찾더라고요. 찾아서 가니까 한다는 소리가 모른다는 걸로. 아빠가 돌아가시니까 모르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직비서가 이걸 보니까 자기 때가 아니고 다 전 조직비서하고 있은 일이다. 그러니까 전 조직비서하고 해봐라. 나는 모른다. 전 조직비서가 어디 갔는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말하니까 험악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막 울면서 그냥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내려와서 우는데 그거로 끝나면 괜찮은데 그 경비실에서 나가라는 거예요. 우리 나가면 돈도 없는데 그 경비실까지 나가라면 나한테 빌려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가라? 네, 근데 못 나가겠다고 하니까 그게 너네 집이냐고 막 나가라는 거예요. 국가집이라고. 네, 그래갖고 막 그 북한이 까또가 있잖아요. 그거 가지다 짐을 막 부리겠다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너무 그래갖고 엄마하고 둘이서 야 시위투쟁하는 것처럼 바닥에 막 누워갖고 우리를 죽이라고 죽인 다음에 데려가라고 막 그때 막 그랬댔는데 그때 옆에서 같이 그 동네에 있던 분들이 보던 게 야 아빠가 돌아가신 지 이제 몇 개월밖에 안 됐는데 이건 너무하는 거 아닌가 하고 그 애랑 그 얼마나 불쌍한 거 막 이렇게 하다 나니까 국토사업소에서 갔어요. 가고 그 다음에 저녁에 엄마하고 둘이서 손잡고 가만 누워있는데 막 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한번 한쪽에서는 나가라지 집은 없지 하니까 그 다음에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갖고 가만히 이러는데 엄마가 차라리 우리 죽자. 아이고. 그냥 그 생각밖에 없더라고요. 그래갖고 야. 휴지 좀 주세요. 아이고. 그 약 먹을 생각했구나. 네, 근데 그 이선희 찌들. 이서가 그게 그 결핵약이 결핵약이죠. 그게 근데 사람이 이서를 먹으면은 사람이 정말 추악하게 죽거든요. 경련을 일으키다 모든 게 굳어서 죽는 그런 약이거든요. 그게 근데 그 이서를 배갈 엄마 한 통 배갈인데 한 통 드시고 저도 배갈을 한 통 먹었거든요. 근데 지금 먹었다고? 먹었어요. 근데 원래 이서가 술에 반응을 잘 안 해요. 술에 반응을 잘 안 하니까 나는 술을 못 먹었잖아요. 술을 전혀 입에 못 대는 나니까 순간적으로 반응이 온 거예요. 근데 엄마는 술을 많이 마시던 분이니까 약을 먹으니까 천천히 효과가 오기 시작했는데 쓰러지는 게 내가 먼저 푹 쓰러진 거예요. 푹 쓰러졌는데 벌써 이게 턱이 경련이 일으켜갖고 막 엄마가 말하는 게 이게 경련이 일으켜갖고 입을 벌린 채 거품 막 물고 눈이 돌아가더래요. 그러니까 아이고. 부모로서 그 자식을 죽는 걸 지켜보니까 엄마가 막 너무 가슴 아프더래요. 그래서 옆집에다 전화를 해갖고 도와달라고 나를 못 살리더라도 자식만을 살려달라고 이렇게 해서 옆집 사람들이 왔는데 우리는 구급차라는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옆에 구루마꾼들이 구루마 이렇게 딱 이렇게 싣고 다니는 사람 거기에다 우리 둘이를 싣고 병원에 내려갔는데 엄마는 제가 보름 만에 깨나고 엄마는 한 주일 만에 깨났다고 그러더라고요. 약 효과가 퍼지기 전에 엄마를 깨웠으니까. 근데 그때 제가 눈을 떡 떴는데 막 더 살고픈 생각이 없더라고요. 내가 왜 살았을까? 이전 갈 데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니? 이 생각이 들어갖고 그 옆에 그 점적을 달고 있는 이걸 뽑아갖고 목을 감았어요, 제가. 아이고 독하다 야. 근데 엄마가 들어와 봤는데 얼굴이 막 새까맣게 죽어있더래요. 그러면서 그래 그러니까 엄마가 옆에 지켜섰는데 저를 안 되겠다고 겨우 엄마가 자를 옆에 지켜서야 되겠다고 계속 이렇게 막았는데 또 정신을 차렸는데 두 번째 만에 또 정신을 차렸어요, 제가. 그런데 야 나는 왜 죽지 않고 살았는가 하는 생각이 그 다음에 옆에 또 봤는데 옆에 칼이 있는 거예요. 그래 그 칼을 가져다 여기를 다 이게 지금 상처가 지금 다 남아있어요. 있다 아직 이거 진짜 있네 흉터가. 의식을 잃은 약간 얼떨한 상태니까 팔에 힘이 안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되는 대로 이렇게 찌르고 또 여기 있으니까 또 이쪽에는 팔에 힘이 없으니까 몇 번밖에 못 찍었어요.
그러니까 피가 나온 상태로 또 의식을 훌 잃었는데 세 번째까지. 그래서 제가 병원에 있은 시간이 한 달 됐어요. 그 다음에 정신을 차려보니까 발에 이게 붕대를 다 감고 지금 정신이 없었는데 세 번째까지 실패를 하니까 더 죽을 기운조차도 없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엄마가 없는 틈을 이용해갖고 차라리 반항이라도 해보자 하는 그런 심정이 돼갖고 그 약기운 때문에 사람이 걸른 거 걷지 않고 말 자체가 안 나가는 거예요. 혀가 꼬부라져갖고. 그래서 비칠 되면 한 20분 거리를 제가 1시간 동안 올라갔어요. 거기를 올라가갖고 도당위원회 앞에 가고 저 집 비서 개새끼 새새끼하고 앞에서 큰 소리로 부르짖고 울었어요. 잡혀가잖아. 그래도. 막 부르짖고 근데 혀가 꼬부라졌다니까 막 이 개새끼들아 하고 너 아버지 살아계셨을 때는 온갖 부려먹을 대로 다 부려먹고 지금 와서 발뺌을 하냐고 우리 어디 가서 살려나고 내 너네를 변절하고 너네를 배반하고 이 나라를 떠도 너네 우리 나를 반역자라고 하지 말라고 없어도 이 나라에서 죽겠다고 생각했다. 내인데 이 거를 보고 가겠다고 내 어디 날아가던 너 새끼들을 각 잡아 죽이겠다고 막 진짜 별난 소리 다 했어요. 근데 그 앞에 지켜서는 기동대 애들이 있거든요. 그 애들이 와서 나를 이렇게 끌고서리 구소박에 가서리 청탁으로 막 치자고 굴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많이 모였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 제가 몸도 약하고 엄청 좀 살기를 하얗고 여자처럼 그렇게 얌전해 보이는 건데 그 입에서 막 험악한 소리 나오는데다가 눈이 풀어져 갖고 이러고 앉아서 벤땅에 앉아 이렇게 거벅거벅 하면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그 애를 그렇게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약 먹은 것 같은데 그거 좀 가만 놔두라고 왜 그러냐고 막 옆에서 들고 일어나니까 그 새끼들 총탁으로 나를 어깨 한번 내려치고 그 다음에 못 내리친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막아놔서 나니까 그 다음에는 복잡하다고 가라고 더 깜빵에 가기 전에 가라고 저보고 자꾸 굴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도 괜찮다고 갈 데 없는데 깜빵이라도 들어가 있겠다고 내가 막 그랬는데 그때 어떤 여자가 저한테 와서 아짐이 여기서는 덜하게 있을 것 같지 않은데 중국 안 가겠어 저보고 이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아무 생각도 없던 제가 그냥 중국 가겠습니다 이렇게 돼갖고 그 사람을 따라 나선 게 탈북을 하게 됐어요. 아이고. 근데 중국에 와서 딱 도착을 하니까 그 다음에는 어이가 없더라고요. 내가 왜 혼자 왔는가. 아 혼자 엄마를 지금 혼자 버려진 거잖아요. 지금 어머니께 말씀도 못 드리고 그냥 거기에 있다가 정신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니까 제가 그때 정신이 좀 그러니까 약을 먹어갖고 후리터분한 상태니까 그 여자 따라간 게 그냥 탈북을 하다 나니까 엄마를 못 데리고 온 거예요. 그 다음에 중국에 도착해갖고 어떡하니 엄마 이제 혼자 있겠는데 하고 막 안타깝더라고요. 그래갖고 전화를 해달라고. 그 후에 네. 연결을 가져서 아무튼 그렇게 이 탈북 동기가 누구보다도 절실하네 이분은. 진짜로 명백해. 자, 좀 진정하고 2부에서 그 다음 이야기 듣도록 하고요. 참 보니까 역시 사람은 보기하고 달라요. 이게 항상 쾌활하고 유쾌하고 막 이렇게 봤었거든. 노래방에 가서도 누구보다도 제일 까불고 막 그랬었는데 이제 보니까 이렇게 가슴 아픈 사연이 있어. 몰랐어요. 참 고생하셨고. 그죠? 네. 중국 생활과 네. 한국에 오늘 오는 다음 일까지. 시간에 이야기를 하고 네. 하여튼 그 나라의 스머프들이 문제야. 자, 시청자 여러분 2부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